여러분들께서는 오리무중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리무중이란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하여 갈피를 못 잡고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 지 2달이 됐는데 아직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사우샘프턴전 이후 논란의 인터뷰를 하면서 토트넘 보드진과 팬들에게 신뢰를 잃어 결국 경질됐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콘테 감독 사단인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내세웠지만 콘테 감독의 전술을 답습하면서 경질되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대행의 대행인 라이언 메이슨 코치에게 남은 시즌을 맡겼지만 메이슨 대행도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모두 놓쳤고 연패를 이어가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도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차기 감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언급됐지만 디렉터 문제 등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페예노르트에서 인상적인 지도력을 보인 슬롯 감독도 선임이 기정사실화 단계에 접어든 듯했지만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슬롯 감독은 AD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 소망은 페예노르트에 머물면서 지난 2시즌 동안 쌓아왔던 토대를 계속 쌓는 것이며 페예노르트에서 새 시즌이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페예노르트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토트넘 감독은 돌고 돌아 여전히 공석입니다. 시즌 종료가 다가오고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데 수장이 없는 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올여름 해리 케인을 붙잡고 여러 선수들을 방출하고 영입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감독의 부재는 토트넘의 엄청난 타격입니다. 지난 2021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시 토트넘은 조세 무리뉴 감독이 떠나고 새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데려온 감독은 누누 산투 감독이었고 토트넘은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2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제2의 누누 감독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급해진 토트넘은 셀틱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후임 감독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며 아르네 슬롯 페예노르트 감독이 차기 사령탑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두주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연규를 유럽으로 인도했고 곧바로 주력 선수로 쓰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는다면 오연규에 이어 또 다른 국가대표 공격수인 손흥민을 연달아 지휘하게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국가대표팀과 멜버른 빅토리 등 아시아 축구연맹 산하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한 지도자인 만큼 손흥민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수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거 조제 모리뉴 감독의 후임을 선정할 때에도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라면서 당시에는 결국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암울했던 셀틱의 새로운 부흥기를 가져왔고 그 중심에는 이적 시장 관리가 큰 힘이 됐다면서 이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능력이라고 짚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의 차기 사령탑으로 급부상하자 예상 라인업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올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가 넓게 벌리면 미드필더가 중앙 공격수에게 가까이 붙어 공격 숫자를 늘리고 좌우 풀백이 안으로 좁히는 형태가 주요 공격 패턴인데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리고 데안 쿨루셉스키 조합이 가장 어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감독 후보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는 가운데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이번 여름에 이적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클러치 포인트는 손흥민과 케인이 오는 여름 시장에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케인이 이번 시즌 북런던에서 속상한 시간을 보냈고 특히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 데뷔 시즌이었던 2015-2016 시즌 이후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의 공격수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우선 케인은 맨체스터 시티와 깊게 연결되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도 무관이 지속되자 이적 결심이 확고해졌고 그가 가장 이적하고 싶어하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미 2021년부터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에게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 요청을 줄기차게 했으며 맨체스터 시티도 이미 그의 이적료인 1억 유로의 준비도 끝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흥민은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2015년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매 시즌 손흥민을 노려왔고 이번 시즌에도 그의 영입을 위해 그의 이적료인 5천만 유로의 준비도 끝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손흥민과 케인으로는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할 수 없는 팀이고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손흥민과 케인의 이번 여름 시장 이적이 유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의 예상대로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리버풀은 현재 위기입니다. 리버풀은 리그 최종전을 남겨두고 승점 66점으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4위 뉴캐슬 승점이 70점인 관계로 리버풀은 리그 38라운드를 승리해도 4위 도약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메뉴가 첼시전에서 패했더라면 리버풀은 리그 38라운드에서 기적을 노릴 수 있었지만 메뉴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면서 2016-2017 시즌 이후로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6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결국 리버풀을 이끄는 위르겐 클롭 감독은 다가오는 여름에 대대적인 보강을 약속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의 보강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은 지난 시즌 리그컵과 FA컵을 우승하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둔 자타 공인 유럽 최고의 클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이 다시 한번 우승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리버풀은 일찌감치 모든 컵 대회에서 탈락해 리그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리그도 현재 5위에 위치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클롭 감독은 다음 시즌에 이를 재현하는 걸 피하고자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보강이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현재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확실히 경기장의 모든 영역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버풀은 다가오는 여름의 계약 만료로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대거 이탈이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이 이적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간판 공격수인 해리 케인을 스페인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케인의 이적을 레알 마드리드의 역으로 제안했다며 프리미어리그의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카림 벤제마와 경쟁할 주전 스트라이커를 찾기 위해 토트넘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어 구단에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우승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적을 요구하며 30대를 앞두고 우승하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번 시즌도 무관으로 마치고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권마저 얻지 못하자 케인이 토트넘과 재계약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케인을 향한 다른 구단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인을 향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러브콜은 토트넘의 큰 압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상위 4위를 확보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힘을 받은 메뉴는 에릭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하겠다는 목표로 케인을 여름 이적 시장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낙점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파운드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를 감수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의 제안을 받은 레알 마드리드의 선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35세에 접어들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엘링 홀란드를 후임으로 낙점했지만 홀란드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설이 뜨거워지자 아스톤 빌라의 전설적 공격수 출신 가브리엘 아그본라우는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케인이 없는 토트넘을 그렸습니다. 그는 케인이 떠나면 토트넘의 대체자는 없고 다음 시즌 토트넘은 EPL 10위 혹은 11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아그볼라우는 그동안 토트넘이 케인에게 너무 의존했고 그 결과가 나올 것이며 케인이 정말로 팀에 없을 때 토트넘은 그의 존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천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을 쓰고 대체자를 데려온다면 토트넘은 또 다른 실패작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아그볼라허의 말처럼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10위 정도 하면 잘한 것이라 봅니다. 토트넘은 좋은 감독들이 와서 열심히 지도를 해도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푸대접을 했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는데 갑자기 경질해버렸습니다. 특히 레비는 무슨 자신이 B클럽이라도 만든 것 마냥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 이번 시즌 결국 유로파리그에도 탈락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쓰기 싫어서 선수를 영입 안 해놓고 몰락해가는 구단의 탓을 무리뉴 감독에게 돌렸습니다. 토트넘은 답이 없는 구단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선수들이 떠나야 합니다. 무너지는 토트넘에 있다가는 선수들의 커리어만 망가질 게 뻔합니다. 저는 기왕이면 손흥민 선수가 돈이 많은 뉴캐슬로 가길 바라고 있지만 리버풀도 토트넘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명장이고 다음 시즌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처럼 감독이 자주 바뀌는 팀에는 절대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토트넘은 돈도 없고 품격도 없는 구단이라 B클럽이 되려면 구단주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길 응원하며 탈트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